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박상희 심리분석 전문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자신의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판가름 난다고 하는데, 자, 일각에서는 불출석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는 건 일단은 그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 같은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이 날짜가 잡힌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불출석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최근 사례 이전엔 없었던 일이에요. 예. 네.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서류만 갖고 보든지, 자, 영장실질심사할 테니까 피의자 오세요 그랬는데 오겠다 그러면 하는 거고, 예. 안 오겠다 그러면 서류만 갖고 하는 건데, 오늘처럼 이렇게 또 불출석을 검토한다 그러면 또다시 MB 때처럼 그러면 변호인만 데리고 하는다? 이건 이상하거든. 네. 이렇게 또 판사가 생각해서 예.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는 측근들로부터 전해지는 이야기도 그렇고 지금 나가서 뭔가를 해명할 그런 의사나 기운도 없다. 그런 거 하나, 또 이 출석하면서 또 여러 가지 노출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서울서부지검의 그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때도 MB 때도 그랬지만 불출석하게 되면 변호권, 방어권을 상당히 포기하는 거라서 네. 예. 영장이 구속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쪽으로 그렇겠죠.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출석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난 3월 5일입니다. 안 전 지사 성폭행이 폭로됐던 날인데요. 맞습니다. 그날 그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힘겹게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 당시 충격 증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성실히 검찰 조사에 따라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부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저를 지켜주신다면 그분들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 전 지사의 입장과 또 피해자 김지은 씨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봤는데요. 예.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피해자는 이 김지은 씨랑 그 안 전 지사 싱크탱크 여직원 이렇게 두 그렇죠. 명인 줄 알았는데 추가 제보자가 더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 2명의 폭로 내용을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예.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보자의 소속이나 신분을 공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술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들으면은 안희정 전 지사가 왜 행실을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전 지사에게는 타격이 될 만한 내용인데요. 한 명의 제보자의 얘기는 엘리베이터에서 예쁘다라고 뻔히 쳐잡아서 민망하다라고 얘기했더니 어깨를 끌어당겨서 안고 아가야라고 공식 석상 같은 데서도 이제 불렀다라는 얘기고요. 예. 또한 제보자는 이제 여러 차례 손이나 손목을 잡고 회식 자리에서 허벅지를 탁 치면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고 이제 지금 김지은 씨나 이 싱크탱크의 직원 모두가 또 이제 부하 직원이었기 때문에 안 전 지사의 이런 제보를 하는 사람도 또 이제 위계나 위력에 대한 어떤 관계였는지 등을 좀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다른 이 폭로자가 나와서 또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 현재 안희정 전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이 피감독자 간음에 의한 피감독자 간음, 이런 혐의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혐의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예. 혐의가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가 형법에 있는 강제추행, 그리고 또 성폭법에 있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단순 추행이 아니라 이제 간음 정도에 이르는 것은 형법에 있는 이제 피감독자 간음인데요. 네.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이거랑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형법 303조의 이 조항이 있는데요. 이 규정을 보면은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접하셨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이 피감독자 간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죄명보다는 구체적으로 감독 관계가 존재하였느냐, 그리고 또 위력을 행사하였느냐, 또 이런 점이 과연 범죄 사실의 소명이 이루어질 것이냐 여부가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검찰이 영장의 업무상 위력을 적시한 거를 보면은 이 업무상 위력이라는 게 입증하기 좀 쉽지 않은 건데 우리 측에서는 입증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일각에서는 이미 다 증거자료 충분히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근거가 있으니까 자신 있게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 의견이 있고요. 또 반면 그렇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그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면 당연히 강간죄로 기소했을 텐데, 영장을 청구했을 텐데 네. 그렇게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김지은 전 비서가 언론에서 인터뷰할 때 내용을 보더라도 사실 그 강간죄는 성립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강간죄를 배제하고 그 다음 성립할 수 있는 범죄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피감농자 간음죄로 본 것이고요. 네. 이게 100%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강간죄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범죄를 적용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얼마나 검찰이 실효성 있고 충분히 효과적으로 범죄 사실을 소명 내지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놨는지는 오늘 결과를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안희정 전 지사가 과연 영장 실질 심사 출석을 할지도 관심사인데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좀 즐거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평양 공연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네. 진행자를 두고 이런저런 사람의 이름들이 막 오르내리곤 했었는데 서현 씨가 하는 것 뭐 이렇게 좀 확정이 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식 명칭이 좀 궁금했어요. 이번 공연에. 봤더니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제가 봄이 온다인데요. 사실 그 북쪽으로 이제 가기 전에도 누가 이제 사회자냐라고 하는 점 굉장히 궁금해했고요. 제가 아니라는 건 확실히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재동 씨가 사회를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기자들이 질문했더니 이거 뭐 지켜봅시다 뭐 이렇게 비밀입니다. 뭐 이렇게 확답을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소녀시대 멤버인 이제 서현 씨가 사회를 볼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 관계자도 이 서현 씨가 이제 굉장히 차분하고 누가 봐도 호감을 느낄 만한 이미지다. 또 북쪽에서 이제 북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할 때도 무대에 함께 섰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당일날 당일날인가요? 그렇습니다. 당일날인가요? 당일날 연락받고 서현 씨가 그날 한국 왔던 공연에서 그 합창을 할 수 있던 그러니까 프로야구에 보면 유틸리티 플레이어라고 있어요. 유격수도 시킬 수 있고 포수도 시킬 수 있고 외야수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유틸리티 플레이어라고 그러는데 서현 씨가 제가 볼 때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요. 똑똑해서 말도 굉장히 잘하고 기본적으로 아마 대한민국 아이돌 통틀어 가장 모범생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도 좋아서 아마 여기 평양 카드로 쓰기에 제일 적합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시죠? 개인적인 의견.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는데 그 한두 명의 가수가 또 추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윤상 씨가 말을 해서 기대도 됐었었는데 맞습니다. 싸이 씨가 합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서 좀 기대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원주 부장님은 이제 서현 씨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저는 꼭 들어갔으면 하는 인물이 이 싸이입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 이제 그 탁형민 행정가도 그렇고 굉장히 이 싸이 가수를 넣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근데 북한에서는 좀 안타깝게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주민들의 정서와는 좀 맞지 않고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라서 아직 9팀은 확정했지만 싸이 씨는 확정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설득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싸이가 들어갈 경우에는 전 세계의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북한이 정말 의지가 있구나, 변화의 의지가 있구나, 세계의 문을 열 의지가 있구나라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이것은 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좀 편안하게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싸이 씨 외에 실향민 2세인 재즈 피아니스트 김광민 교수도 예술단에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저는 방탄소년단이 안 들어가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싸이 씨라도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서로 개인 의견들 다 말씀하시네요. 친구여 저 노래는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명곡이죠. 명곡 중에 명곡이고. 날 아시아 무슨 팍스뮤지카 이런 그 공연할 때도 맨 마지막에 아시아 가수들이 같이 불렀던 노래가 친구여였습니다.
친구라는 단어도 참 좋은데 노래도 좋고요. 그리고 조용필 씨 육성을 사실 그 오디오로만 들으니까 목소리도 참 매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조용필 씨가 이번 공연 과연 어떤 노래를 부를지도 참 궁금한데, 정부에서 직접 이런 노래 좀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정일 전 위원장의 애창곡으로도 유명한 바로 그 겨울의 찻집인데요.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쳤지. 아름다운 제 사랑 때문에. 네, 평양 공연 선곡회 김정일 애창곡으로 유명한 노래가 하나 더 포함될 예정입니다. 최진희 씨가 부를 이 사랑의 미로요,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미로.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네. 북한에서도 이미 좀 알려진 가수인데 어떤 노래를 더 부르게 될까요, 최진희 씨요? 최진희 씨가 지금 나오는 사랑의 미로 포함해서 한 4-5곡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평양 공연 선곡에 대한 최진희 씨가 또 최근에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4-5곡 정도요. 4-5. 그럼 사랑의 미로는 당연히 부르실 테고 또 어떤 곡들?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도 거기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미련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제 우리 조용필 선배님 같은 분이 참 사실은 그리울 거고, 네. 또 요즘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세대들은 또 레드벨벳 같은 그런 음악이 또 필요할 거고, 구성이 잘 된 거 아닌가 싶어요. 목소리에 설레임이 있는 게 느껴지세요? 예, 평양에서 이제 공연을 한다, 그 설레임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모저모 가수분들이 이 선곡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그렇죠. 크고 또 설레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이선희 씨는요, 지난달 삼지연 관현악단이 서울 공연에서 부른 제2에게를 이미 선곡 확정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선희 씨 같은 경우는 제2에게 아름다운 광산을 2003년에 이미 북한의 류경 정재원 체육관 개관 기념 음악회에서 보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번에 삼지연 관현악단까지 남한 공연에서 불렀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통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음악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유일한 아이돌이죠. 레드벨벳 선곡도 기대가 되는데 어떤 노래 할까요? 이게 사실 중장년층에게는 좀 생소한 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조용필, 최진희, 이선희 씨와 또 다른 또 매력이 있으니까요. 포함된 것 같은데 노래 제목도 좀 특이합니다. 뭐 러시안 룰렛, 배드보이, 뭐 빨간 맛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요. 지난번 그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도 뭐 나왔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빨간 맛인데요. 또 최근에 또 인기를 얻는 노래이기 때문에 빨간 맛을 부르지 않을까 라고 관측하는 그런 네티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4월 1일과 4월 3일 단독 공연, 합동 공연 성황리에 잘 마치고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